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내 피셜을 좀 이야기해 볼까.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남한 산성에 있는 이제 절에 가서 산신각에 가서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아침 일찍 갔다 왔는데 공기도 좋고 하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산신각에는 인사만 드리고 나와서 이제 맑은 하늘을 보고 이제 허공 기도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당분들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산이나 그냥 개울이나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놀이터나 공원이나 그런 데 가서 그냥 허공을 보고 그냥 허공 기도를 하시면 돼요. 굳이 뭐 좋은 기도터, 뭐 좋은 용궁, 뭐 좋은 산신 이런 것보다는 집 주변에 있는 좋은 장소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느낌에 여기가 참 괜찮다 이런 곳에서 기도를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절 안에서 하셔도 되고 밖에 잠깐 나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하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서 그냥 그 맑은 하늘의 그 기운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산책길을 걸으면서 혼자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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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를 해도 돼요.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여기 제가 집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잘 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 신령님 할아버지 할머니 동자님 선자님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기도를 해요. 네, 이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뭐 좋은 걸 무조건 올려야지만 기도인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을 빌어주고 싶을 때, 내 마음에서 이 사람 생각이 났을 때,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조상님이 와닿았을 때, 할아버지가 와닿으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닿으면 할머니 할머니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돼요. 이걸 굳이 무슨 형식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동했을 때, 예,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감흥이 왔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주제가 좀 벗어났는데 사실상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 어떤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들도 많이 보고 뭐 사기 무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신내림 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까고 서로가 서로를 어그로를 끌고 막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그 점집에 가서 성부를 봤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집에 같은 집에 가서라도 성부를 못 보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잘 맞으면 그 집을 계속 다니면 되고 나랑 안 맞으면 그 집을 안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판단을 하기 전에 결과론적으로는 그 판단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돈들을 쓰고 그런 결과론적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심사숙고를 해보시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파 한 단, 마늘, 양파도 가격 보고 상태 보고 품질 보고 결정을 하는데 굿이라는 것도 이런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정말 믿음이 가는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도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제가 추후에 좀 더 머릿속에도 정리를 하고 개념적인 정리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추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올릴 거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왜 굿이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떤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이게 무속에도 통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도 단순한 영의 세계가 있고 복잡한 영의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데 옛날에 70년대, 60년대는
단순계에 속했어요. 단순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일도 단순했고 사람이 사는 생활 양식도 단순했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시고 대부분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정보 매체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검색이나 정보에 대해서 희박하게, 그리고 교통편이 불편해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을 한번 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더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런 교통이 없어 가지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 검색어 몇 번이면 단 1초, 2초, 10초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알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 다른 나라의 테러 등 어떠한 빅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 있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복잡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단순계, 지금은 복잡계. 그 단순계에는 어떠한 인과 그리고 상관관계가 단순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 1 더하기 1은 2야. 그냥 이렇게 인과가 정확하게 그냥 단순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는 조상님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 아니면 너가 집에 물건을 잘못 놔가지고 동티가 나가지고 하는 일이 꼬인단 말이야.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합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단순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인과와 상관관계가 숫자로 얘기하면 네다섯 개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만큼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정보 매체가 발달을 하고 핸드폰이 발달을 하고 IT가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단순한 세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정말 정보의 바다에 있어요. 우리는 정보를 못 구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흘러 넘치니까 그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 집 가면 병구슬 잘하더라. 저 집 가면 조상을 잘 풀더라. 저 집 가면 군웅을 잘하더라. 저 집 가면 또 뭘 잘하더라. 저 집 가면 구적이 효념이 있더라. 이러한 단순하게 저 집 가면 있어 단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대한 효능과 효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다 할 줄 알고 어디가 유명하고 어디에 뭘 잘하고 어디가 무슨 사기를 쳤고 어디가 어떤 말을 잘못했고 어디가 돈을 많이 받았고 어디가 적게 받았는데도 잘 풀렸고 등등등등등등등등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부터는 옛날에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것들을 하면 어떠한 일들이 금방금방 풀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요소들만 정리를 해주면 이 사람 인생이 잘 굴러갈 수 있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복잡계로 바뀌면서 이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주변 지인 등등등 갖가지 정보,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정보의 바다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단순하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과관계와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옛날보다는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5개가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5개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저것만 하면 돼가 안 돼요. 지금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것까지 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슬을 하더라도 그 효과와 효능이 옛날에 단순했던 우리의 세상보다 지금은 복잡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영향들이 미치다 보니까 굿에 대한 효념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러한 뇌피셜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맞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겠죠, 제가. 아무튼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나라만 생각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주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이 한 나라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끝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영화나 TV나 이런 옛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단순했단 말이에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TV 보거나 아니면 그냥 자거나. 그런데 지금은 뭘 해요? 우리가 지금 라이프들을 보세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정말 정말 미치고 있어요. 운동하는 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주변 지인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요. 어떠한 뉴스를 접했는지에 따라서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것은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관념,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등등 이러한 것들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를 끌어내는 게 먼저예요.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흔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신념이랑 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재정립한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상님 한 분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지금은 조상님 10분, 귀신 100명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영의 우리가 무속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오컬트적인 이러한 귀신, 영에 대한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러한 영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해 가능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이러한 식으로 내가 비교를 하고 은유를 쓰는 것 뿐인 거지 이것이 진실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또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구술을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더더욱 효과와 효능을 보기가 힘들지 않나. 물론 그럴싸한 말과 정말 화려한 신당과 정말 많은 신도들을 거스리면서 무업을 하시는 분한테 갔다가 나랑 안 맞아가지고 돈을 낭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 갔는데 나는 잘 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판단 근거가 판단 근거가 미약하기보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에서는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완성이 되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 뭐뭐가 되면 뭐뭐를 하면 그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예, 굿만 하면 조상이 풀리고 네가 잘 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구술해서 조상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얘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옛날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옛날에는 단순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이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단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참고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는 게 일상이었고 학교 숙제를 안 하고 맨날 우리가 여름방학 때는 뭐 했어요? 맨날 내과 가서 놀거나 축구하거나 산에 가서 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놀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폭력을 쓰면 완전 문제가 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훈육을 할 때 너무 많은 소리를 지르면 학부모가 와가지고 따지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민원을 넣고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말로 인해서 나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옛날에 비해서 굿이라는 행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조금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어요. 좀 더 간단 명료하고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좀 더 지금 세상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많이 해보고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귀신 들리는 현상들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귀신 들리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과학과 심리적인 것들이 발달을 하고 종교가 더더욱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귀신 들림 현상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식으로는 종교적인 현상으로도 설명을 하고, 어떠한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귀신 들렸어 이러면 나 귀신 들렸구나 해서 병구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귀신 쫓는 어떠한 리추얼 굿 같은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귀신 들렸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병원 가봐. 예, 정신병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병원 가봐. 그 다음 심리 상담을 받아봐. 약을 먹어봐. 그래도 안 되면 점집을 가봐. 옛날에는 그냥 점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점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상담과도 있고 심리상담과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실망하고 저기 가서 실망하고 여기 가서 실망하고 여기 가서 또 실망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굿이라는 것도 그렇고 무속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한테서 많은 불신을 얻게 된 게 아닐까. 물론 무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인정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을 보면서도 점찍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옛날에는 단순계에 우리가 단순한 세상에 우리가 살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세상이 아니다. 너무너무 많은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안고 대응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리스크를, 돈에 대한 리스크를 30% 안을 것이냐 아니면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30% 안을 것이냐 아니면 둘 다를 30% 안을 것이냐, 노력이라는 어떠한 다른 것을 또 리스크를, 심리적인 것을 60% 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배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단순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5대5, 6대4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걸로 3등분, 4등분해서 다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굿에 대한 효능과 효과도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도안님 모였다고 친다면 지금은 도계, 걸륨, 모가 된 거죠. 6가지가 된 거죠. 시간이 들어가고 공간이 들어가고 제약이 들어가고 시간 얘기했나? 예. 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나만의 어떠한 그러한 가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리스크가 60%인데 난 이거 감당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할래요. 예. 돈에 대한 리스크가 80%인데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전 그냥 다음에 할게요. 돈에 대한 리스크가 20%밖에 안 돼. 그러면 일단 해주세요. 근데 하지만 심리적인 리스크가 60이라고 한다면 과연 돈에 대한 리스크는 적지만 심리적에 대한 리스크가 많아진다면 과연 이게 내가 감당 가능한가 안 한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내가 심리적으로 취약을 한다고 한다면 심리적인 리스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돈에 대한 리스크가 나한테 크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리스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굿에 대한 실망과 효능과 효과가, 그리고 무속과 무당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 지금 그런 추세이진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지금은 단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옛날에는 단순한 세상이었지만 인가가 성립되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인가가 성립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인가가 성립이 되는 데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변수들이 지금은 우리한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점사든 굿이든
치석이든 부적이든 이러한 효과가 옛날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해봤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무속에서만 통용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전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리스크를 나열해서 적어 보시면 좀 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수치화시키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료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